안녕하세요. 간지로입니다. 오늘은 교재 3단원 생물의 다양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단원인 생물의 다양성과 분류, 그리고 여기에서 소단원 1, 2, 3, 4의 소단원을 배워볼 거예요. 자, 90쪽인데 91쪽으로 가볼까요? 자, 소단원,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어. 이 단원을 배우면 생물의 다양성의 뜻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은 세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세 가지. 자, 먼저 이 그림 볼게요.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생물을 종류별로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보자. 자, 종류별로 표시해 볼까요? 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지금 잘 보면 코끼리, 기린, 얼룩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색깔로 다르게 보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코끼리, 기린, 얼룩말. 자,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양하죠? 그러면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 텐데요. 밑줄 쳐볼게요. 지구 곳곳에는 저마다 독특한 생김새와 생활 방식을 가진 다양한 생물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한다. 이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 그러면 이거를 판별하는 기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알아볼게요. 자, 그럼 가와 나에 지금 두 지역의 나무가 있는데요. 가와 나 생물의 다양성이 더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자, 다양성의 개념. 일단은 다양하다라는 거죠. 가와 나 중 뭐가 더 다양할까요? 자, 정답은 가와 나에 서식하는 나무의 수는 20개입니다. 20개, 20개라는 거죠. 그런데 가에는 4종류, 나에는 3종류의 나무가 서식합니다. 그러면 생물의 다양성은 가가 더 높다고 합니다. 종류가 다양하니까. 식물의 종류가 많으면 이것을 먹이로 하는 동물이나 미생물의 종류도 풍부해지겠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 수 있다. 그래서 다양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당연한 얘기죠. 자, 오른쪽 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2페이지. 왼쪽에 보면 이러한 다양한 정도를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생물의 다양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줄 한번 쳐볼게요. 이 생물의 다양성을 결정할 때는 생물의 수가 아니라 종류가 더 중요합니다. 즉, 생물의 수가 많다는 것보다는 생물의 종류가 많을 때 다양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물의 종류뿐만 아니라 또 같은 종류에 속하는 한 종류에 속하는 생물 중에서도 그 생물의 특성이 얼마나 다양한지도 생물의 다양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미셸이라는 품종의 바나나가 있었는데 곰팡이 때문에 모두 현재는 멸종이 됐어요. 왜 멸종됐을까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잘 보세요. 만약 미셸 바나나의 종류가 여러 종류의 특성이 있다면 그중 곰팡이나 전염병에 강한 바나나는 멸종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곰팡이에 의해서 다 죽어버린 거죠. 이거는 이 생명체가 아주 곰팡이에 멸종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체가 사라진 거라는 거죠. 참 슬픈 일이죠. 자, 이처럼 생물의 특성이 다양한다면 어떠한 급격한 환경 변화, 곰팡이 아니면 전염병 이런 환경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이
있을 거예요. 그 생물로 인해서 자손이 번식하면 멸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멸종할 위험이 낮다. 자, 잠깐 간단한 그림으로 우리가 설명해 볼게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다. 그 장점은 무엇인가? 자, 인간 볼게요. 요 무리에는, 인간에는 A, B, C, D, E, F, 흑인, 백인, 황인, 여러 종류의 피부 색깔이 다른 종류, 6종류의 특성을 갖는 각각의 종류가 6종류의 인간이 있고, 미셸 바나나 있죠? 아까 이거. 미셸 바나나는 AAA 6명 중인데 특성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6명인데 특성은 6개. 미셸은 6개인 바나나인데 특성은 2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해 볼 거예요. 곰팡이가 들어왔다. 이 곰팡이는 A와 B를 죽여버리는 곰팡이에요. 그래서 이 미셸 바나나는 A와 B에 의해 급격한 환경변화, 곰팡이에 의해 멸종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곰팡이 인간으로 넘어왔다. 인간이 사는 곳으로 넘어왔다. A, B는 죽겠지만 C, D, E, F는 살아났죠. 멸종이 안 된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게 되면 2개보단 6개가 다양하죠.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게 되면 멸종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멸종할 위험이 어떻다는 건가요? 높다, 낮다. 위험이. 멸종할 위험이 낮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해야 멸종하지 않고 다양해야 이게 정말 진정한 생물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을 결정할 때는 종류도 다양해지만 그 종류에 해당하는 각 특성도 다양해야 멸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생물은 일정한 장소에서 빛, 온도 등과 환경 또는 다른 생물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체계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생태계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숲이 있고, 들어봤죠? 초원이 있죠. 사막, 연못, 강, 갯벌, 바다. 이러한 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합니다.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생물, 바다에서 있는 생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연못, 강, 갯벌, 각각 생태계마다 살아 숨쉬는 생명체가 다 다양하죠.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들이 서로 다양해야 생물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아마존 열대, 이 숲인데 이 숲에는 숲 이외에 사막이나 강이나 갯벌에서 살지 못하는 이 숲에서만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물이 다양하다는 것은 한 가지 더, 이 생태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태계, 바다, 갯벌, 강 이런 것들이 다양해야만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사막에는 건조한 환경에 적응하는 종류들이 살고 있죠. 아까 숲에는 숲에 사는 생물, 바다에는 바다에 사는 생물, 서로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생태계가 다양하여 생물이 살고 있는 장소가 다양하면 종류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종류가 많아지면 생명의 다양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한가에 따라서 생물의 다양성을 또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를 총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생물이 다양하다, 영어로는 variable이에요. 생물이 다양하다는 것은 수가 많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종류가 다양한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각 생물에서 가지는 특성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살아가는 장소, 그걸 뭐라 그랬죠? 생태계. 생태계도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의 종류, 생물이 가지는 특성, 얘네들이 사는 생태계가 다양해야 생물의 다양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생물의 다양성은 생물의 종류, 생물이 가지는 특성, 생태계가 다양한 정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배운 내용 정리할까요? 자, 생물의 다양성은 수가 많은 정도를 뜻한다. 아니죠. 수가 아니라 뭐였을까요? 종류.
생물의 특성, 생태계 이거였죠. 자, 2번 생물의 다양성에는 생태계가 다양한 정도가 포함한다. 맞죠? 생태계, 장소 맞죠? 그러면 동그라미. 자, 한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특성이 같으면 환경이 변하더라도 멸종할 위험이 낮다. 위험이 낮기 위해서는 한 특성이 같으면 안 되고 특성이 서로 달라야 하죠. 달라야 합니다. 특성이 같으면 미셸 바나나처럼 모두가 멸종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낮다라는 말이 옳게 하려면 생물의 특성이 서로 다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틀린 겁니다. 자,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정리를 할게요. 생물의 다양성이란 세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뭐죠? 종류가 다양한 것, 그리고 각 종류의 생물의 특성이 다양한 것, 생태계의 종류가 다양한 것. 자,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소나무, 참새, 토끼부터 가오리까지. 이거는 뭘 의미할 거예요? 뭐가 다양한 건가요? 그렇죠. 파란색 보세요. 파란색. 생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죠? 다양하죠? 그러면 이제 또 볼게요. 그 각각의 생물마다 토끼 보죠. 토끼는 색깔이 서로 검정색 토끼, 흰색 토끼도 있죠. 자, 오리도 볼게요. 오리도 무슨 청둥오리, 무슨 오리, 가창오리 많죠. 자, 개구리도 색깔이 서로 다양하죠. 황소개구리, 참개구리. 자, 꽃게도 뭐 참개, 뭐 무슨 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거 보세요. 각각의 종류마다 또 서로 다양하게 종류가 생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조개에도 뭐 무슨 가리비, 뭐 꼬막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각 종류마다 또 생물이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소나무, 참새, 토끼처럼 종류도 다양하고 각 종류마다 특성도 또 다양하고 지금 엄청 다양하죠? 또 보세요. 얘네들 사는 숲, 강, 갯벌, 바다 사는 장소, 즉 생태계가 다르죠. 이 생태계가 다를수록 더 다양하겠죠. 정리하면 생태계가 다를수록 더 다양하고 생태계마다 사는 생물이 다를수록 종류가 다를수록 다양하고 각 종류마다 또 특성이 다를수록 다양하고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생물의 다양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늘의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생물은 어떻게 다양해졌을까? 변이라는 개념을 배울 텐데 변이의 관점에서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걸 알아볼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까지루 안녕.